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지역사회복지로 온 두 번째 역사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역사를 보면은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태동기라고 해서 출발점으로 옵니다. 특히 그 중에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의 의미로 봤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받으면서 결국에 집단사회사업이나 인보관운동, 그 기원인 인보관운동도 궁극적으로는 그 집단활동을 통하여 소위 지역사회 개혁까지 이끌어가자라고 하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지역사회복지의 선구적 입장으로 인정받고 특히 지역사회복지 간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인보관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회복지론의 출발점을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42페이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은 앞에서도 봤고 또 정책론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이다. 또 지역사회 복지도 복지의 출발의 의미도 갖는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343페이지에 보시면 343페이지로 넘어와 보시면 거기 보면은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접근한 이런 내용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다양한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접근의 내용을 우리가 되어 있으면 여기는 우리는 앞에서는 먼저 영국에서 시작되는 그 흐름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342페이지에서 기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들었고 343페이지에서 태동기 사실은 태동기라는 것을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그 일부 책에서 태동기, 형성기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흐름은 좀 내려놓고 여기에서 액센트 시험용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지역사회 보호의 형성기라고 해서 1960년 실질적인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결국에 지역사회 복지라고 해서는 그 시범 보고서, 하바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이 네 개의 보고서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출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역복지 영국의 지역복지의 기원 및 태동 그러면 간단하게 자선조직협회와 1869년 런던에 시작된 자선조직협회와 그리고 인보관 운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342페이지 그 내용은 앞에서 또 뒤에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아시고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복지 또는 지역복지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 그렇게 정리만 해놓으시고 이제는 형성기에서 태동에서 형성이라고 이렇게 목차를 잡겠습니다. 형성에서는 우리가 세 개의 보고서와 그리고 뒤에서 나와 있는 발전에서 나오는 그리피스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 및 발전을 순서대로 해서 첫 번째 먼저 제목을 가지고 이 자체로도 외워야 되는 제목으로 시범 보고서 1968년 시범 보고서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하바트 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하바트 보고서는 70년대죠. 그래서 1971년.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바클레이 보고서는 1982년이 되겠고 그리고 그리피스 보고서 이 그리피스 보고서는 1980년대 이후에서 1988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지역복지 실천이나 지역사회 보호라고 이름을 설명했지만 지역사회 복지가 발달하게 된 그런 그것에 나오는 보고서 순서는 시범 보고서, 하바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고 그리피스 보고서의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43페이지에 있는 시범 보고서란 뭐냐면 시범 보고서
자, 이것은 종래의 재가복지가 지역사회 복지로 전환되는 그 실질적 전환점. 여기는 그야말로 지역복지로 전환점. 우리가 같이 쓰기 때문에 지역복지로의 실질적 전환점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시범보고서입니다. 시범보고서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면상 다 쓰진 못합니다만 시범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2번에 나와 있지요. 지역사회를 보호한 지역사회 보호, 다시 말해서 지역복지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바로 시범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로 전환을 이루면서 지역복지 관련 권한과 재정을 지역복지에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 바로 요것을 핵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지역복지 실천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1968년에 시범보고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번의 서비스로 4번의 둘째 줄 시범위원회는 둘째 줄 가족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을 제안했다. 그 정도 하나 첨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바트 보고서 1971년 하바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바트 보고서에서는 시범보고서 정책 건의 결과 이런 또 만들어진 그 행정 책임자가 또한 하바트였어요. 그래서 하바트는 해서 말할 적에 2번을 보세요.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는 출판된 하바트 보고에서는 공공서비스로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비공식 서비스를 강조하는 하바트 보고서 비공식 서비스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하바트 보고서입니다. 그 때문에 공식 조직에 의한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1971년 비공식 조직에 의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바로 1971년 하바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2년에 바클레이 보고서는 거기 보면은 바클레이 보고서는 1번입니다. 344페이지. 바클레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보호는 비공식 관계망에 지역 주민 내 주민에 의하여 제공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강범위한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 특히 이 바클레이 보고서는 네트워킹을 강조한 비공식 조직망, 비공식 조직의 네트워크죠. 비공식 조직망을 강조했다. 하바트 보고서에서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공식 조직에 의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하바트 보고서. 그것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조직망의 형성을 통한 서비스 제공해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비공식 조직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적 사회 서비스가 비공식적 서비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할 것을 강조했다. 4번 공식적 보호 서비스와 비공식적 보호 서비스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 그게 네트워크지요. 긴밀한 관계 연구를 위한 사회사업가의 활동 파트너십 개발을 강조했다. 이런 소위 네트워킹을 강조했던 것은 비공식 조직망의 네트워킹을 강조했던 것, 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서비스 연결망을 강조했던 것은 바클레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달 과정에서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리피스 보고서 이제는 단순히 이양을 건의하는 정도를 넘어서, 여기 시범보고에서 단순히 이양을 건의하는 걸 넘어서서 거기 보면 1988년 영국 보수당 정부는 대처리즘 이래 영국 보수당 정부는 1번 지역사회 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이념의 대처리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방 이양, 하바트 시범보고에서 건의됐던 지방 이양을, 지역복지 실천에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할 것.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은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주장을 하고, 또 그러면 그리피스 보고서에서는 이 대처리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통해서 민간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그래서 좀 더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하면서 여기에 뭘 가미했어요? 경쟁을 강조한 거죠. 경쟁. 그러면서 민간 부문, 그 민영화란 단어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이 시기적 흐름에 의해서 그리피스 보고서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그것도 민간 부문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또 민영화를 주장했다는 것이 그리피스 보고서 1988년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쭉 있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 해서 영국의 것을 먼저 이렇게 하나로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 만한 충분한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미국의 사회복지가 쭉 나와 있는데, 미국의 사회복지를 가지고 지나치게 들어가기는 그렇고, 미국의 사회복지에서는 미국의 사회복지의 이념, 미국 사회복지의 이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사회복지의 이념은 첫 번째가 사회진화론입니다. 사회진화론. 적자생존론이죠. 적자생존론. 특히 이 사회진화론은 자선조직협회의 이념이지요. 이념. 그래서 결국에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게끔 된 것이고, 사회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 통제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이 보면은 345페이지 먼저 사회진화론, 적자생존론의 입장이다. 적자생존의 입장이다. 누군가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그의 열등감, 타고난 열등감 때문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이렇게 도태되어야 할 것까지 굳이 살리면서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생존론에서 여기에서는 사회통제를 강조하고, 또 정책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또 그러면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거죠. 작은 정부론.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이나 또는 뭐 적자생존론, 또 그런 스펜서주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국가가 굳이 도태되어야 할 것을 살리면서까지 자연의 순리를 어긋나서는,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진화론적 입장이 되겠어요. 다음에 급진주의가 있습니다. 급진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인보관의 기본 이념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노동운동과 인권운동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투쟁과 지역사회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소유된 계층, 밑에도 둘째 주인 것처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투쟁,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투쟁을 기해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인보관 운동은 급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용주의.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19세기 20세기 퍼스트 제임스 존 듀이에 의해서 제기되고, 그리고 누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 이런 관점, 그래서 누스벨트의 이런 관점, 실용주의. 그래서 현재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여기는 실용주의가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유주의. 그 자유주의 보시면, 자유주의는 니은번에 정부는 권력 계층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균등한 혜택을 주면서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현실화 옮긴 것이 자유주의가 되겠어요. 자유주의. 그래서 최저 생활 보장을 통해서 아무리 열등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이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 바탕의 이념은 자유주의가 되겠고, 여기는 사회행동을 강조했다. 사회행동을 강조했다. 자, 이런 단어들을 너무 이제 철학적으로 나가지 않겠지만 보통 미국 사회복지의 이런 4대 이념 그러면 사회진화론과 인보관 운동에서 강조하는 급진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발달사가 한 문제는 나오는데 거기를 가지고 제가 강의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하기에는 이 실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석차순으로, 성적순으로 자르는 공무원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저희 선생님들의 시험 전략으로서는 여기는 좀 시간 낭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이념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본다면 350페이지에 있는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보세요.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그러다 보면은 정말 지역사회에서 오늘날 바라보는 이 복지의 개념은 좀 덜하지만은 우리의 역사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는 지역복지, 또 민간이 협력하는 지역복지는 옛날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기 350페이지에 민간자치적 조직으로서는 두레 또는 품앗이, 개, 향약, 사창 이런 것 등이 민간 주도의 향촌 자치적, 민간 주도의 지역복지 실천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두레라고 하는 것은 농촌 사회에서 서로 협력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풍습을 두레라고 하고, 품앗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이런 그 지역 사회의 하나의 풍습을 품앗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상부상조의 민간협동체로서 의미를 가진 개입니다. 개. 서로 어려울 때 서로 십시일반 한 푼 두 푼 모아놨다가 서로 어려울 때 그것을 원자본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개가 되겠고, 향약이나 사창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가에서 실시한 이런 소위 지역사회 복지적 의미를 갖는 걸로서는 상평창도 있고 의창도 있습니다만 5가 작통법이 있습니다. 5집을 한 통으로 해서 일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바로 5가 작통법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악용이 되어서 범죄자 색출이라든지 천주교 박태우 도구로도 사용되지만, 또한 사회복지적 관념으로 본다면 5집을 한 통으로 모아서 5집끼리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개입해서 하나의 비공식 조직으로 만든 것이 5가 작통법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근현대로 넘어와 보시면 이 여러분들이 351페이지. 역시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관련되어서 보면은 인보관을 먼저 다루고 있는 인보관의 출발은 1906년 원산에 만들어진 원산반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반열방 줄쳐놓으시고, 그리고 1921년에 서울태화 여자관 이 정도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좋고 해방 이후 351ペ제일 밑에 나와보시면 해방 이후 의원기관, 특히 6.25 전쟁이 시작된 이래 많은 외국 민간 원조 기관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1952년에 부산에서 연합체를 만든 것을 외국 민간, 의원단체 연합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카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외국 원조단체 연합회인 카바는 70년대 초까지 아주 활발한 우리의 지역복지 실천을 위해서 하나의 틀,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 전반에 관련된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는데, 물론 중심은 시설복지가 중심이었습니다만 이런 카바란 단어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인보관이 352페이지, 1956년에 이화여대에서 최초의 이화사회관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별표를 넉넉히 하실 것은 역시 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가 저희 전두환 정권 때 정경환이란 자의 그런 남용으로 인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의 입장이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한국을 본받자 때 한국이 그 아무것도 없는 자원의 빈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 출발을 외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부 주도의 지역사회개발이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입니다. 정부 주도라고 줄쳐놓으시고 1970년대 들어오면서 나왔는데 근면 자조 협동 밑에 나와 있죠. 근면 자조 협동이란 단어에 줄쳐 놓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 35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농촌생활 환경개선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소득 증대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자, 이런 정도. 뭐 연표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는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전 직장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1971년에 시작될 적에는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운동이고 정신 개조 운동이었지만 점차 소득 증대 운동으로 확대되고 1979년에는 이것이 도시 새마을로 확대되면서 전 직장 새마을 운동 이렇게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1980년에 새마을운동본부가 창설되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었는데 이때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정경환에 의해서 변질된 순수 어떠한 이런 그 정신개조나 잘살기 운동이 이제는 완전히 정치운동단체로 바뀌면서 좀 더러운 조직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조직 그러면 뭐 정치조직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그 변질된 모습이 정부주도 조직에서 민간주도로 바뀌는 1980년부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제공 확대됐고 354페이지 354페이지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보고 여러분들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354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다른 건 다 좋은데 5번에 보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이 만들어졌다. 자, 거기 줄쳐놓으시고 다음에 2003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2004년 지역아동센터는 놔두고 2005년 8번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2005년부터 사회복지가 지방 이양 산업으로 이렇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9번 넘어가죠. 10번에 드림스타트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된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2007년 시작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인 디딤씨앗 통장도 이때 시행이 됩니다. 2007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에 밑에도 둘째 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이 개통되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이 개통되었다. 다음에 2012년에 12번입니다. 12번. 2012년에 시군구 조직으로서 넷째 줄 희망복지지원단이 설립되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적어보셔야 되겠어요. 한국의 지역복지. 한국의 지역복지는 다양한 발달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국의 지역복지 1906년 원산반열방 단어 원산반열방 1921년 태화여자관 1952년 외국원조단체 연합회, 의원단체 연합회라고 그러죠. 코리아 한국의원단체에서 카바. 그리고 1970년 8.15 선언이 나올 때 새마을운동 시작.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때의 새마을운동은 농촌 생활환경,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운동으로 이렇게 시작되다가 점차 소득 증대 운동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죠.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1979년에 전국
전 도시, 전 직장으로, 전 직장 운동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1980년에 민간주도 운동으로, 민간주도 조직으로 전환됩니다. 정부 주도의 새마을 운동이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페이지 354페이지 적어보십시오. 자활지원사업 정의치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활지원사업이 전개되지요. 2000년에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이. 그리고 2003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의무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도, 시군구는 무조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하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그러면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가 지방 이양이 되죠.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방으로 다 넘어오는 것이 2005년 되면서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는 그때가 200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으면서 동시에 디딤시아 통장인 아동발달 지원 계좌도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010년에 행복이음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행복이음이란 이런 이름으로 개통이 됩니다. 행복이음이 개통되는 것이 바로 2012년이고, 그다음에 2012년에 시군구 단위로 355페이지로 나왔죠. 희망복지 지원단이 조직이 되었다. 그 외에도 뭐 사이사이 쓸 것이 많겠지만 새마을운동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또 문제가 또 새로운 건 나오면 또 첨가해서, 적어도 우리의 지역사회복지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쭉 설명을 했지만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